자, 지금 이 277번 이 문제, 풀이가 두 가지가 있어. 제대로 푸는 방법과 그림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 있는데 나는 사실 모범 답안은 그림을 그리는 거라고 생각함. 왜냐면 말 그대로 이게 자주 내가 얘기했던 건데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거는 식으로만 자꾸 주절주절 푸는 게 아니라 그림을 그려가면서 그림 자체에서 힌트 얻어서 그 그림이 갖는 뭐 어떤 특정 도형이 나오겠죠. 원이면 원이고 정사각형은 정사각형이고 그 도형이 갖는 특징을 이용해서 푸는 게 사실은 가장 모범 답안이거든. 그래서 나는 이걸 그림을 그려서 푸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그게 첫 번째 풀이다. 그래서 뭐냐면 말 그대로 그림을 그려봐요. 여기서 이제 A라는 점과 B라는 점, C라는 점 잘 그려보면 무조건 이거 정삼각형이거든. 그거를 빨리 눈치챈 사람들은 그림을 그렸을 거야. 얘가 1,0, 네? 1,0, 얘가 마이너스 1,0. 그러다 보니까 한 변의 길이가 2가 됐고 0, 루트 3이라는 녀석은 자연스럽게 2분의 루트 3 곱하기 한 변의 길이 2 하면은 루트 3 높이 맞잖아. 그래서 이건 정삼각형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심을 구해주세요라고 하면은 사실 내심은 이 정삼각형은 내심, 외심, 무게중심이 전부 다 일치하죠. 맞죠? 그래서 뭐다? 요점일 수밖에 없다. 어떤 점? 높이 루트 3이라는 놈을 3분의 1등분하는 요점. 그래서 답은 0, 답이 아니고 0,3분의 루트 3을 한 변의 길이, 아니 뭐래 자꾸 한 원의 중심으로 하며 한 변의 길이가 요 길이 1. 얼마? 3분의 루트 3인 원입니다. 그래서 답은 x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의 제곱에 는 얼마? 3분의 1. 9분의 3이니까 3분의 1. 요게 일단은 모범 답안일 거야. 그런데 원래는 이렇게 푸는 게 아니니까. 원래는 어떻게 가냐면 삼각형이 어떤지 모른다. 이것도 모범 답안일 수 있다. 이 문제가 원하는. 근데 이거는 사실 솔루션 1은 이게 하필이면 정삼각형이니까 가능한 거고. 조금이라도 점이 잡혀 하나라도 비틀어졌다면 솔루션 1은 못 쓰거든. 그래서 솔루션 2도 모범 답안이 된다는 얘기야. 알았죠? 이 문제 자체에서 솔루션 1이 모범 답안이고. 어쨌든 솔루션 2 방법은 뭐다? 내심의 특징. 우리 그때 언제냐? 평면 좌표 했었던 것 같아. 평면 좌표 제일 첫날 아니면 두 번째 날 내가 내심, 외심, 무게중심, 그 다음 뭐야 하나 수심까지 해서 요 점의 좌표를 구하는 거 분명히 물어볼 거야 라고 했었지. 그때 무게중심이 평면 좌표 거였고 그 다음 또 뭐였냐? 내심, 외심이 평면 좌표 거였어. 그리고 내심과 수심이라는 거는 직선에서 나올 수 있어 라고 했었지. 지금 원방에서 등장한 거예요. 직선을 배운 뒤니까 이 풀이도 모범 답안이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거는 정삼각형이 뭐 아닐 경우라고 생각해서 그냥 그림을 아무 때나 그릴게. 그때 요점 A 마이너스 1,0이라고 합시다. 요점 B 뭔 소리야 C 0, 루트 3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요점 B 1,0이라고 할까요? 그럼 너희들은 뭐해? 내심의 좌표가 여기 있다고 가정을 하자. 조금만 옮길게요. 여기 있다고 가정을 하자. 그럼 내심이 가지는 특징 뭘 이용하라고 했는지 기억나니? 그 내심의 점으로부터 각 변에 이르는 거리가 다 반지름이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 같아질 거야. 그래서 우리는 직선 AC를 일단은 구하는 거예요. Y는 X값 1 증가할 때 Y값 루트 3 증가했죠. Y는 루트 3X 플러스 루트 3 해주면 되죠. 그래서 요 점으로부터 어디 우리가 찾으려는 내심의 좌표 0, X, Y라고 하자. A, B라고 할까? A, B라고 하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A, B까지 거리 구하기 위해서 일반형으로 그래서 여기서부터 A, B까지 거리 좀 이따 찾을게요. 두 번째 요직선도 가볼까? 이번에 얘는 뭐야? Y는 X값 1 증가할 때 Y값 루트 3만큼 감소했죠. Y는 마이너스 루트 3X 플러스 루트 3 역시 나올 거야. 그래서 여기서도 이번엔 뭐다? 그 직선으로부터 좌변으로 이용할게요. 루트 3X 플러스 Y 마이너스 루트 3 에서부터 A, B까지 거리. 그 둘이 거리가 같다라고 식을 세워버리면 AB에 대한 식이 나올 거야. 끝. 그게 바로 AB 찾는 방법. 알았나? 해볼까? 거리. 예. 루트 3 플러스 1이니까 2라고 바로 써도 되겠니? 그 다음에 루트 3A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3. 절대값. 과. 얘도 거리 2분의 절대값 루트 3A 플러스 B 마이너스
마이너스 루트 3 절대값 받고. 됐죠? 그래서 뭐 한다? 거리가 같다. 요거 이제 뭐 해보자. 절대값은 절대값 풀어보자. 양변의 2배. 그래서 절대값은 절대값 푸는 방법. 2가지죠. 1번. 양변을 전부 다 루트를 그냥 풀어줍니다. 루트랜다. 절대값을. 그래서 사라지고 나면은 B가 루트 3. 맞죠? 두 번째. 뭐 절대값을 양변을 마이너스를 붙여서 풀어보자. 그럼 뭐야? 한쪽은 그대로 가고 다른 쪽을 마이너스 붙여보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루트 3a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3. 그래서 얘네가 통째로 다 사라지니까 a는 0. 얘는 아까 뭐였지? b가 루트 3? 이렇게 나온다, 그렇지? 그럼 a가 0입니다. 또는 b가 루트 3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a를 찾을 수 있는 또 다른 재료. 여기서는 b를 찾을 수 있는 또 다른 재료를 하나 더 찾으러 가야 될 거야. 딱 봐도 지저분하죠? 아직 안 끝났어. 답도 안 나왔어. 0, 루트 3 아니다. 알았지? 이거는 이거 또는 이거라서. 그래서 여기서 A를 또 찾아야 되고요. 여기서 B를 또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풀 수도 있다라는 거 정도만. 알았지? 뭐 하나 더 하면 되겠어. 저기서 안 끝나니까. 이것도 찾아서 거리 같다라고 하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됩니다. 알았음? 알았음? 근데 왜 2개가 나온지는 알고 계신가? 결국 두 직선으로부터의 거리가 같은 점이라서 사실은 이 위에는 모든 점 다 나오고 있는 거다. 이 위에도 있는 모든 점도 다 나오고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도 거리가 같다라고 해서 이 점을 하나로 딱 반영 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식 하나가 더 필요한 거야. 알았지? 알았지? 끝. 여기까지. 그러면 이 단원을 생각하면 뭐겠냐? 이 단원을 생각하면 솔루션 1이 모범 4번 맞는 것 같지. 왜냐면 직방을 쓰는 게 이 단원이 아니잖아. 원방이잖아. 원방을 만드는 게 목적이라서 그냥 아마 저게 모범 답안에 맞을 거예요. 책을 보면. 끝. 284 가볼까? 정리할 거 있는 사람은 얼른 정리부터 하세요. 원 위를 움직이는 점 P, 그리고 두 점 A, B는 고정된 점, 그 다음에 평사가 되도록 하는 Q를 잡는다. 그때 A, B의 중점을 M이라고 잡을 건데 뭔가 2번을 풀어보세요. 자, 이게 시중에 파는 문제집들 중에 서술형 문제를 새끼 문제 1, 2번 주는 문제들이 있을 거야. 이게 쌤에서도 자주 등장하는데 나중에 이제 너희가 마플 시너지라는 교재를 본 교재로 사용하시는 반들이 많을 거예요. 뭐 나랑 하더라도 딴 사람이랑 하더라도 나 같은 경우는 이제 마플 시너지 모범 답안이래. 그 메인 교재로 갈 건데 계약을 하고 나면 마플 시너지를 보면은 서술형 문제를 뒤에 한 10개 정도로 따로 빼놨거든. 거기 보면 서술형 문제들이 새끼 문제 1, 2번, 스텝 1, 2, 3를 꼭 나눠놔요. 단계 1, 2, 3이었나? 어쨌든. 그때마다 내가 해주는 얘기가 단계 1, 2는 보지 말라고. 무조건 단계 3이 실제 문제라고 생각하고 왜 단계 1, 2를 거쳐가야 되는지를 꼭 기억을 하면서 풀어보라고 해. 얘도 비슷해. 뭔가 너희들한테 만약에 M이라고도 잘 안 줄 수도 있고 얘만 물어봤을 때도 왜 M이 필요한지를 너희들이 생각하면서 가면 가장 베스트기는 해. 알았지? 지금은 이미 뭐 나왔으니까 그냥 갈게요. AB의 중점을 찾아보자. 0,3, 4,0의 중점. 2분의 3,2가 된다. 그죠? M. 그게 일단 1번의 답이고. 평행 4변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PQ의 길이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아주세요라고 하는데, 자, PQ라는 길이는 사실 평사의 성질을 이용하라고 했지만 당연히 그런 말 안 해도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다라는 게 포인트거든. 그래서 PQ가 최대가 되려면 뭐도 최대다? 당연히 PM이 최대일 수밖에 없고, 그때 PM이라고 하는 거는 원 위의 점과 원 밖에 있는 어느 한 점까지의 거리의 최대 최소인 거야. 그러면 이거 기억남? 원이 있고 원 밖에 어느 한 점이 있어. 지금은 M이죠. 거리가 가장 멀리 가주세요라는 건 뭐다? 반드시 중심을 지나게, 원의 중심을 지나게 보조선 그어준 다음에 그 점으로부터의 거리 뒤에다가 반지름 R을 더하면 최대, 반지름 R을 빼면 최소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지? 그래서 지금은 최대니까 P가 여기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로 치면은 이쪽에 있으면 된다는 거지, P가. 그때 평사의 평사래.
PQ의 길이가 최대입니다. 왜요? PM이 최대니까. 그놈을 2배 하면 답이거든. 끝. 그래서 다시 한번 뭐 한다? 원의 중심이 몇 콤마 몇이야? 0,0이냐? 중심 0,0으로부터 어디까지? M. 지금 2분의 3,2까지죠. 그까지의 거리 D를 먼저 찾아줍시다. 얼마니? 루트 4분의 9 더하기 4. 거기다가 뭘 더하면 반지름의 길이를 더해 주시면 최대다. 알았지? 반지름 얼마야? 1이야. 끝. 여기까지. 알았죠? 그래서 일단은 요거 구해보자. 얼마야? 4분의 25니까 2분의 5. 2분의 7이네. 답은 7. 지금 이거는 PM의 최대값이니까 그거를 2배 한 게 답이 되겠지. 알았죠? 다음. 287. 이것도 정리할 거 있으면 정리하시고. 이거 있고. 이거 맞은 사람. 287. 아무도 없음? 다 틀렸음? 일단 R을 구해주세요라는 게 이 문제가 어느 유형으로 들어가게? R을 구해주세요. 반지름, 원을 완성해주세요. 어떤 원? 뭐뭐뭐뭐뭐를 만족하는 중심이 아니지. 뭐뭐뭐뭐뭐를 만족하는 G의 자취. 자취 문제야. 맞죠? 그래서 이거는 방법이 2가지입니다. 하나는 움직이는 점. 이거는 모범 답안은 아니야. 요즘 원하는 유형이 아니거든. 그래서 이거는 모범 답안은 솔루션 2다, 이번에는. 근데 내가 솔루션 1, 2를 써줄 때 내가 모범 답안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 그거 꼭 좀 표시해놔. 아까는 솔루션 1을 내가 모범 답안으로 했지. 움직이는 점 A, B가 있습니다. 어디 위를 움직인대요? 지멋대로 막 흔들리는 게 아니라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36이다를 만족하면서 움직이는 AB. 그러면은 이제 너희들은 뭐 한다? ABP의 무게중심. 맞죠? 그 녀석을 구하기 위해서 뭐 하자? G의 자취를 구하라고 하니까 이 G를 뭐 해버리자? X, Y로 둬버리자. 기억나죠? 그래서 무게중심의 좌표 X 좌표는 어떻게 구해요? 세 점의 좌표를 뭐 다 더해서 3으로 나누기. 그럼 뭐야? 3분의 18? 뭔 소리야? A 더하기 18. 그 다음에 Y는 3분의 9 더하기 B. 그러면 얘를 각각 A는 형태로 고쳐서 대입할 수 있게. 얘도 마찬가지. 대입을 슝 해버리면은 그게 답이라고 했죠. 그래서 3x-18의 제곱에 3y-9의 제곱은 36이다. 제곱 안에 3이 개수가 거슬리지. 그래서 이거는 제곱 안에 3이니까 9. 양변을 9로 나눕시다. 그럼 x-6의 제곱에 플러스 y-3의 제곱은 4가 되는 거고 반지름의 길이는 2. 중심의 좌표를 AB로 잡으라고 했었네. 처음에 이거 내가 AB 잘못 잡았다. 이거 PQ로 바꿔. 알았죠? 문제에 AB가 있는지를 못 봤네. 그래서 어쨌든 중심은 6,3. 반지름은 2. 끝. 이렇게 됩니다. 알았죠? 답은 그래서 11 나올 건데요. 두 번째 풀이로 갈게요. 일단 요거 정리해 줄래? 자, 그런데 움직이는 점이 등장하는 문제들은 내가 거의 뭐라 그랬음? 요즘은 이런 문제가, 이런 풀이가 모범 답안이 아니라고 했죠. 물론 뭐 100% 아니다, 무조건 절대로 안 나온다라고 하긴 좀 그런데 자취 자체를 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해주셔. 그래가지고 너희들이 막 어버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요즘은 그냥 거의 이런 문제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움직이는 점이 등장했네. 위에 어떤 점이 있고 그걸 가지고 뭔가 새로운 점의 자취를 구하네 라는 문제가 있으면은 거의 99%는 오바고 한 90% 이상 뭐 그림으로 푸는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자, 그림을 꼭 정확하게 좌표에 잡아야 되냐? 그거는 아닌데 그렇게 잡으면 좀 더 깔끔하긴 할 거야. 일단 나는 그냥 막 그릴게요. 나는 결과를 아니까. A라는 점이 있고 여기 B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 직선과 만나지 않는 원이 하나가 있어.
중심의 좌표가 0,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6짜리예요. 그때 이 위에 P가 돌아다니고 있는 거야. 그리고 ABP의 뭘? 무게중심을 G라고 잡거든. 그러면 한번 생각해봐. P가 돌아다니게 되면 어떻게 돼? 이게 같이 움직이지 않을까? 뭘 만들면서? 원 만들면서. P가 조금 옮겨지면은, P가 조금 여기로 왔다. 옮겨지면은 이런 식으로 되면서 무게중심은 이런 점이 될 거고. P가 예를 들어서 여기 왔다면은 무게중심은 어디가쯤 갈까? 한 이쯤 갈까? 요런데. P가 요런데 있으면은 역시 이번에도 한 요런데. 너무 오버했나? 요런데. 뭐 P를 여기다 둬보자. P를 여기다 둬보자. 그러면 무게중심은 이런 데 있을 거란 말이야. 점들을 연결해보면 원이야. 어떤 원인지가 이제부터 중요한 거지. 그때 나오는 게 바로 그림의 특징. 어떤 거? 삼각형의 무게중심의 특징. 어떤 특징을 가져? 2대1. 자, 어떤 점을? AB가 아니라 AB의 중점이 필요합니다. 또 분수야. 9,2분의 9죠? 그러고 나서 무게중심과 요점과 그림 좀 다시 그리자. 이제 지워도 돼? 자, 다시 간다. 너무 이 정도 원도 다시 그려야 되는 거 아니야? 가자. 제일 가까운 점 P와 제일 멀리 있는 점 P를 생각해봐요. M으로부터. 그러면 요게 바로 무게중심 첫 번째. 두 번째는 대충 이쯤인 것 같은데 여기가 무게중심 두 번째. 그래서 이 두 점을 뭐 하는?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이 만들어지는 거야. 끝. 됐나요? 그러면은 첫 번째 어디를 가볼까? 0,0으로부터 9,2분의 9까지의 뭐를 이용해서? 자, 첫 번째 P는 여기다. 나 같으면 이렇게 갈 것 같아. 와, 잠깐만. 빡세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방향은 잡았는데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가 막막하네. 어떻게 해야 될까? 요 점을 찾아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이 점을 찾으려면 이 점이 나와야 되잖아. 이 점의 좌표를 찾으려면 너무 귀찮아져가지고 내가 지금 좀 고민이네. 방법이 한 두 가지 떠오르는데 뭘 써야 심플할까? 일단 제일 먼저 떠오르는 방법은 뭐냐면 그냥 요 점과 요 점을 이용해서 이 직선을 구해. 이 직선을 구해서 그냥 원과의 교점을 찾아버린 다음에 3대2 내분점, 2대1 내분점, 요 점과 요 점을 이용해서 2대1 내분점. 그래서 이제 원의 지름의 양 끝점. 이걸 찾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흰 선과 평행의 직선을 찾아야 돼. 접하는 경우에 또 다른 접하는 경우에 접점을 찾아서 지름의 요 두 점을 찾아서 그래서 그거를 각각 2대1 내분점, 2대1 내분점 찾아서 지름의 양 끝점. 이런 방법도 있거든. 이거보다 더 심플한 게 뭐 없나? 하는 생각이 지금 들어서 지금 좀 보고 있는 중. 설마 이거 아까 그 문제 내가 푼 그 풀이를 모범 답안으로 가는 건 아니겠지? 잠깐만 해설 줘봐. 그러면 이게 할 말이 없어지는데? 그 풀이를 알려줘야 되는데? 287. 그렇게 가고 있네. 그래서 값이 이러구나. 자, 이거는 방금 내가 푼 풀이 있죠. 요즘 잘 안 나와라고 했던 그 풀이. 그거를 모범 답안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알았지? 그래서 이 해설지도 지금 그렇게 풀려 있거든.
그래서 아마 그림으로 푸는 또 다른 풀이가 좀 쓰기에 너무 값이 지저분하다거나 특수 상황 자체를 안 만들어 놓은 것 같아. 알았지? 그런 식으로 보통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그렇게 그림으로 푸는 풀이를 적용시키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굳이 하려면 방금 내가 했던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써야 될 것 같아. 알았지? 자, 아까 그 솔루션 1 잘 기억해 두시고 이런 식으로도 만들 수는 있다 정도까지만 갑시다. 오케이? 갈까요? 자, 293 갑시다. 요거는 별표 치라고 한 이유가 뭐 중요하지. 네, 뭐 어려워서는 아니고 뭔가 내가 설명하고 싶은 독특한 게 있어서는 절대로 아니고 그냥 교과서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시험에 너무 자주 나와서 그래서 그냥 별표 치라고 한 건데 자, 원이 있었어. 원. 그 원을 이제 너가 색종이를 잘랐다고 생각해봐 너희가. 요 선을 이제 접는선이라서 접었어. 자, 여기 있는 이 호가 접혀서 일로 갔을 텐데 넘어가면서 갑자기 원이 아니라 사각형으로 바뀌니? 그건 아니잖아. 그래서 이거는 접은 후에도 똑같이 원호다. 그거를 연장을 한다면은 저 원래 있었던 원과 어떻다? 사이즈가 동일한 원이 나올 거야. 라는 게 포인트. 그래서 이거는 원래 이쪽 호를 이쪽으로 하면서 이 X축에서 X축과 2,0에서 접했다라는 거를 포인트로 잡아주면은 이것도 원이라는 거야. 그때 중심의 좌표는 반드시 2에서 올라가야지 수직으로. 2, 그러면서 반지름의 길이가 변화가 없거든. 얘 현재 반지름 4잖아요. 그럼 얘도 뭐다? 2, 4 반지름의 길이 4. 요게 나와야지. 그러면 이제 너희들은 뭐 할 수 있어? 원래 원의 방정식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16은 0. 왜 넘기는지 아나? 노란색 원 x-2의 전체 제곱에 플러스 y-4의 제곱은 16. 그래서 좌변으로 싹 다 이항시켜버리면 x제곱에 플러스 y제곱에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8y 플러스 4는 0이 나오면서 우리가 찾으려는 선분 PQ는 두 원의 공통선이 됩니다. 그래서 두 원의 방정식을 빼버리면 답이지. 밑에서 위에 거 뺄게요. 4x 플러스 8y 마이너스 20은 0. 4로 약분을 해주면 양변 나눠주면 요게 PQ를 지나는 직선이고 x절편은 5,0. 5가 답이겠지? 끝. 요거. 이동 후의 원도 원래 원과 반지름 크기 일치한다. 그 다음 두 번째 항상 x축이나 y축에 접하게 접을 거야. 그래서 중심의 좌표를 어떻게 잡는지 그게 일단 두 가지가 포인트. 알았지? 끝. 자, 중심이 x 플러스 y 마이너스 9는 0. 즉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9. 그림 그려놨고 위에 있고 x축에 접하는 원 C가 있습니다. X축에 접한다라고 했으니까 뭐 예를 들자면 요런 데 중심이 있으면은 요런 원을 말하는 거지. 이런 거. 자, 그때 원 C가 Y축에서 잘린 길이가 얼마? 6이 되도록 하세요. 그러니까 원이 좀 크고 Y축과 만나야지. Y축과 Y축에 의해서 잘린 현이라는 거는 보자. 어디쯤 가야 되나? 이쯤 가면 되나? 이렇게 다 쳤을 때 요게 잘린 현. Y축이 원이 있는데 Y축이 지나가면서 툭툭 잘랐잖아. 그래서 반대로도 얘기한다. Y축이 원에 의해서 잘린 선분의 길이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요 현을 말하는 거거든. 그래서 얘가 6이 되세요. 결국은 어쨌든 뭐다? 현이지. 그지? 그럼 현의 길이를 구하고 싶으면 뭐 해야 됨? 중심의 좌표를 이용해서 요 선분과의 길이 찾아야 되고 두 번째 반지름의 길이 이용해서 피타고라스 넘어가야지. 그래서 잘린 현은 항상 수지선을 그어주면 2등분 됩니다. 그래서 요 길이는 3으로 고정시켜 놓고 중심의 좌표를 잡아볼 건데 A, B라고 하는 것보다는 A, 9-A가 더 깔끔하겠죠. 그러면은 요 길이는 뭐다? 그냥 A다. 하필은 Y축이고 X좌표가 1서분면에 있으니까 중심의 좌표 X좌표가 그래서 길이 자체를 그냥 A로 잡아버렸어. 됐음? 그럼 이제 반지름만 찾아주면 되겠네. 끝. 알았죠? 알았죠? 끝. 근데 X축과 접한다. 요게 뭐예요? 9-A. 그래서 피타고라스 쓰면 A 나올 겁니다. 알았지? 그때 답은 A가 아니고 답은 9-A 조심.
다음 314번. 동시에 접한다라는 거는 진짜 별거 아닙니다. 맨날 별거 아니래. 도대체 별거는 뭘까? 그냥 말 그대로 여기서도 접하고 여기서도 접하고. 즉 D는 R, D는 R. 두 번 쓰세요. 연립하세요. 끝. 그래서 직선으로부터 중심까지의 거리, 직선으로부터 중심까지의 거리를 찾기 위해서 mx-y 플러스 n은 0이라고 쓰고 요거 거리, 그 다음에 요거 거리 dv 찾아보세요. 요거 d 뭐예요? d는 안 쓸게. 루트 m제곱 플러스 1 분의 얘 중심의 좌표가 0,0이니까 대입하면 절대값 n만 남겠지. 혹시 이럴 때 자연수 n 이런 조건이 있으면 n 절대값 안 씌워도 되고. 어쨌든 그게 뭐랑 같다? 반지름의 길이 4랑 같다. 두 번째 여기도 가보자. 그럼 뭐예요? 루트 m제곱 플러스 1 중심의 좌표 이번에는 마이너스 5,0이니까 마이너스 5,0 집어넣어주면은 마이너스 5m 플러스 m 절대값 같고 그게 반지름 2. 그래서 요거랑 요거 둘이 풀어서 연립하세요. 끝. 알았지? 가자. 315번. 일단은 뭐 절대값도 있고 이거 양면을 곱한다 쳐도 루트도 있으니까 양면을 제곱하고 제곱하면 깔끔하겠지? 다음. 자, 교점의 개수를 AB라고 했는데 원과 직선의 교점의 개수는 몇 아니면 몇 아니면 몇. 딱 가능성이 0 아니면 1 아니면 2밖에 없잖아. 근데 두 개의 교점의 개수를 더했는데 하필이면 딱 3이 된다? 그럼 방법은 두 가지겠네. 어떤 거? 첫 번째 이거 먼저 할까? A가 2가 되면서 B가 1이 될 때. 두 번째 A가 1이 되면서 B가 2가 될 때. 그래서 저기 첫 번째 원과 직선과의 거리 이거 직선과의 거리 찾아야 되니까 또 이항 좀 해놓을까요? x 플러스 y 마이너스 k는 0이죠. 그래서 아이씨 가자. 그래서 얘랑은 뭐 한다? 두 점에서 만난다. 원과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나려면 뭐 해야 돼? 그림 슬쩍 그려보면은 D보다 R이 크면 되겠네. 맞죠? 그래서 A가 2가 되려면 첫 번째 풀이 1. 루트 X 개수 제곱 더하기 Y 개수 제곱. 1, 빵을 대입해주면은 1-K 절대값. 요게 뭐보다? 반지름 1보다 작다. 두 번째, 얘랑의 거리. 또 루트 1 더하기 1, 2분의 이번에는 마이너스 1,1이니까 대입하면 빵 사라지고 절대값 마이너스 K. 마이너스 안 쓸게요. 얘가 1이 되면 됩니다. 두 번째, 여기서는 반대죠? 루트 2분의 절대값 1 마이너스 K. 다 1이고 두 번째로는 루트 2분의 절대값 K. 다 1보다 작아지면 됩니다. 됐음?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두 개의 K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를 대입했을 때 루트 2보다 작아지도록 하는 것만 답으로 써주면 돼. 뭐 있어? 루트 2 하나 나오냐? 아이 뭐하니? 여기서는 이걸 만족하는 K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일 거야. 중에 이거 만족하는 거 루트 2보다 작은 거 1 마이너스만 답이겠네. 됐죠? 끝. 두 개의 K 찾았습니다. 둘이 더해지면 답은 1. 끝. 328번 가보자. 이거 말고 혹시? 없네. 자, 328번. 요것도 쉬워요. 이것도 별표 하나 쳐놔. 모의고사 기출이라서 학교 시험 자주 나옵니다. 정삼각형의 넓이가 최대 최소라고 하는데
지우야. 정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뭐가 최대면 돼? 어떤 길이 정확하게? 한 변의 길이. 맞아요. 그러면 한 번만 더 물어볼게. 정삼각형의 넓이가 최대 또는 최소려면 한 변의 길이가 최대 또는 최소. 근데 한 변의 길이가 최대 최소면 넓이 말고 또 다른 것도 최대 최소지 않아? 뭐? 지우야. 사실은 모든 길이들이 다 최대 최소겠지. 어떤 길이로 갈까? 높이로 가시면 됩니다. 왜 높이로 굳이 가냐면, 잘 봐. 결국 이 그림을 다시 그려보면 원이 있어. 무슨 소리야? 직선 있고 원이 있어. 그때 높이가 최소려면 결국 요거거든. 원 위에 있는 어느 한 점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거든. 그래서 그놈이 최소, 중심으로부터의 거리의 반지름을 빼자. 두 번째, 요점일 때가 높이가 최대거든. 왜? 높이 자체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원 위의 점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란 말이야. 그때 각각 한 변의 길이가 최소 최대고 넓이도 최소 최대가 되는 겁니다. 끝. 알았죠?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뭐다? 중심의 좌표 0,0으로부터. 직선 뭐야? x 플러스 y 플러스 4는요? 까지의 거리를 먼저 찾아요. 얼마냐? 루트 2분의 빵빵 4. 2루트 2? 그 거리에다가 반지름을 더한 거랑 반지름을 뺀 거랑 반지름 길이 지금 루트 3이지. 아니 루트 2지. 그러면은 높이의 최대 여기다 쓸까? 높이의 최대 얼마? 3루트 3. 높이의 최소 루트 3. 그러면 너희들 머릿속에 2분의 루트 3 곱하기 한 변의 길이 맞지? 여기다 쓸까? 그래서 A 한 변의 길이는 루트 3분의 2h를 하시면 됩니다. 맞죠? 여기다가 루트 3분의 2 얼마? 6이 되는 거 거꾸로 올라가는 중. 얘는 2가 됩니다. 그럼 그놈에 의해서 다시 한번 넓이의 최대 없다. 최대 최소. 그럼 넓이는 뭐야? 4분의 루트 3 a제곱이니까. 얼마야? 9루트 3? 루트 3? 끝. 답은 9대 1, 1대 9, 답은 2번. 됐나요? 어때요? 할 수 있겠죠? 왜 굳이 B로 물어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끝. 알았음? 별거 아니죠? 아하. 이게 뭐야? 음, 329번은 뭐 특별한 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거를 좀 종합적으로 싹 짜집은 문제. 다인아 이거 지워도 돼? 그래서 그냥 일단 뭐 하자? 중심이 어떤 직선 위에 있다. 중심의 좌표를 미수 A 하나만 이용해서 먼저 찾아주자. 간다. 중심 A, 2A. 그리고 저 4,5를 지난다. 이게 도대체 뭘 원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원을 만들면 x-a의 제곱에 플러스 y-2a의 제곱. 는 r제곱인데 얘가 지금 4,5를 지난다. 대입을 해볼까? 이건가 모르겠다. 그래서 r제곱을 준 거예요. 그러면 이걸 통째로 그냥 대입해버리면 원방에 a 하나만 가지고 표현을 한 거야. 그지? 그거고 그리고 나서 뭐야? 직선과의 거리의 최대값. 뭐 해줘? 중심으로부터 거리 찾아야 되겠지? D 뭐예요?
x계수 제곱 더하기 y계수 제곱 더해서 루트 분의 a, 2a 넣어주면은 5의 절대값. 뭐 a 양수네. 그러면 이거 절대값 의미 없네. 그럼 풀었다 치면은 루트 5a 플러스 루트 5. 됐죠? 분모 루트 5라서 약분한 거예요. 거기다가 뭐 더해? r 더해봐. 그게 뭐이용? 4루트 5예요. 그리고 요것만 이제 마지막에 한 번 더 연립하세요 아닐까 싶다. 그지? 그러면 지금 얘가 이걸 통째로 넣으려고 하지 말고 이것만 먼저 정리를 해주면 r 값 나오잖아. 그치? 뭐 좀 지저분해 보이면 루트로 묶어주면 조금 깔끔하고. 그래서 이거 제곱과 이게 같습니다. 그러면 A에 대한 2차 방정식 나오면서 A 값이 2개 나오겠지. 뭐 충분히 나올 수도 있고. 근데 그 만약에 2개가 나오면은 둘 중 하나는 음수일 거야. 그래서 답은 양수로 쓰시면 될 겁니다. 알았죠? 아마 이건 것 같아. 그냥 우리가 배웠던 거 쭉 몇 개, 한 2개에서 3개 정도 종합적으로 짜집어가지고 그냥 만든 문제. 고등부의 한 중난도 이상 문제는 약간 이런 느낌들이지. 그냥 뭐 이 내용 저 내용 막 여러 개 섞어가지고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개념들 한 3개, 4개 가지고 오게끔. 이게 이제 보통 일반적인 문제들. 아, 요 문제는 비슷한 게 접하는 거 있을 텐데. 없네. 그냥 접선이지. 자, 요거 하고 요거 하고 잠깐 쉬든가 아폴로 연습원 잠깐 가든가 하자. 지워도 됨? 간다. 아까 문제랑 이 문제랑 차이. 아까 문제라는 거는 그 10,0이랑 8,9였나? 9,8이었나? 그 이상한 거 있었지. 그거랑 이 문제랑의 차이. 눈치가 좀 빨라야 돼. A, B가요. 원 위에 있는 점이에요, 이번에는. 물론 그게 중요한 건 아니야. 문제 유형은 2가지입니다. 이거는 뭐 지금 이거는 쓸 사람들은 쓰고 안 쓸 사람들은 굳이 안 써도 돼요. 이 문제 풀이는 아니야. 원과 만나지 않는 직선이 있을 거야. 또는 원과 두 점에서 만나는 직선이 있을 수 있고. 그때 원과 만나지 않는다. 그때 아까 10,0과 8,9처럼 이런 식으로 점의 좌표를 준 다음에 여기서는 교점이라고 꼭 할 겁니다. 오케이? 또는 쟤처럼 그냥 원 위에 있는 점을 숨겨놓을 수도 있고. 어쨌든 그때 이 원 위에 P라는 점을 잡아서 삼각형 ABP의 넓이에 대하여 최대 최소를 물어볼 거예요. 자,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재료 중 밑변이 고정되어 있지 않나? 그러면은 넓이가 최대 최소가 되려면 뭐가 최대 최소? 높이만 최대 최소면 돼. 아까 삼각형, 정삼각형에는 좀 더 느낌이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럼 높이가 최대 최소가 되어보자. 그럼 결국 뭐야? 원 위에 있는 어느 한 점으로부터 거리가 가장 멀리 있는 경우와 짧게 있는 경우. 그래서 일단은 중심으로부터의 거리 D를 찾은 다음에 반지름을 더하거나 빼서 최대 최소를 만들게 될 겁니다. 지금은 최대니까. 여기가 P가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로 물어보게 되냐면 최소도 그려놓을까? P라고 쓴 거다 이거. 여기서는 최소는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왜요? 얘를 밑변으로 했을 때 높이가 0이 될 수 있잖아. 근데 높이가 0인 거는 삼각형이라고 안 하거든. 그럼 최소는 없어. 그럼 최대는 어디로 가면 돼? 꼭 중심과의 반대편 방향으로. 그리고 거리가 멀리 있는 경우로 가면 되겠지. 그래서 이번에도 중심으로부터의 거리. 뭐야? 이게 왜 나와? 중심으로부터의 거리에다가 반지름을 더한 게 바로 높이의 최대. 똑같은 문제. 저거랑. 이거는 비슷한 문제 공수 1에도 나온다. 어떤 거? 이 참수가 있어요. 직선이 있어요. AB가 있을 때
이차함수 위에 있는 어떤 점 P로부터의 PAB라는 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이 넓이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값. 그때는 뭐? 조금 특수한 상황이긴 한데 평행한 곳, 그때의 접점. 평행한 데 접하는 경우, 그때의 접점을 P라고 잡았을 때 이게 가장 짧은 경우. 또 이런 것도 있다. 옆에 지워도 되지. 이차함수와 만나는 거. 그리고 교점을 AB라고 할 거야. 그때 여기에다 P를 잡았을 때 삼각형 넓이가 가장 큰 경우 찾아보세요. 그럼 뭐다? 저런 데는 안 간다. 평행한 역시 접점을 찾았을 때 그 접점이 나오면은 최대다. 이런 문제가 있을 거야. 그때는 A와 B 사이에서 2차 곡선 위를 따라 뭐 이렇게 할 거예요. 저 멀리 가는 게 더 크니까. 요 사이에서만 하면. 그게 공수 1, 공수 2의 1. awesome. 끝.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그 자취의 방정식 아플루엔스 1 이거 혹시 내가 별표 치라고 다음 시간에 설명한다고 한 부분 있지 않아? 그 어디냐? 다음 시간에 설명해 줄게. 이거다. 이거다. 유형 9번. 다음 시간에 설명해 준다고 했었지. 그 설명이 필요한 문제가 바로 뭐냐면 다는 아니고 하나밖에 없어. 289 하나. 요거는 잠깐 쉬었다 합시다. 알았죠? 자, 우리 전에 그 직선 끝나고 자체 방정식 했죠? 그때 내가 했던 거 한 번만 더 써줄게. 일단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녀석은 너무 좁은데?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녀석은 크게 보면은 세 가지. 하나는 기본적인 어떤 거? 조건식이 등장하는 문제와 그 다음에 하나는 옛날에는 좀 고난도 주류였지만 요즘은 비주류가 되어버린 움직이는 점. 오늘도 하나 풀었고 센에서는 요걸 하나를 모범 답안으로 쓴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자주 풀어줬던 것 중에 하나가 직관. 여기서 직관이라는 거는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지. 뭔가 뭐랄까 그림을 그리지 않고 그냥 바로 뭐 알 수 있겠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직관이라는 게. 알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조건식이 등장하는 거에서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면서 그 안에서 가장 기본형이 있었고 그리고 뭐라고 해야 돼? 가계 이등분선이었지. 가계 이등분선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아폴로니우스 원이 있었던 거 기억나? 자, 요 289번에다가 위에다가 아폴로니우스 원이라고 좀 반드시 써놔요. 자, 기본형은 뭐 딱히 설명은 안 해도 되겠지. 많이 풀었으니까. 가계 등분선과 아폴로니우스 원을 좀 설명을 하자면 가계 등분선은 문제에서는 물론 센에는 있었지만 실제로 너희들이 만나는 시험 문제에서는 자취라는 말이 전혀 없을 겁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실제로 풀 때는 해석을 하기를 두 직선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의 자취라고 해석을 해서 자취처럼 풀어야 된다라고 했었어. 근데 아폴로니우스의 원 기억나니? 전혀 반대였죠. 문제를 보면은 자취라는 말을 대놓고 하고 있음. 근데 실제로 풀 때는 너희가 자취로 풀지 않는다라고 했었어. 물론 자취로 풀면 안 된다라는 얘기는 아니야. 지금 요 문제 내가 아마 그래서 PAB의 크기는 몰라도 저 P의 자취까지는 구해봐라고 내가 아마 새끼 문제 달아줬을걸. 맞죠? 거기까지 푼 사람들은. 자, 어쨌든 두 점부터의 거리의 B가 2대1인 점 P에 대하여 P가 그리는 자취를 구하세요 라고 했다고 치자. 그러면 너희들이 일단 자취네 라고 하면서 솔루션 1 보통 학교에서 잡는 모범 답안이다. 솔루션 1 말 그대로 자취처럼 풀어주는 거야. P라는 점의 좌표를 X, Y로 잡아야지. P의 자취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 한다? A로부터의 거리와 B로부터의 거리가 2대1. 뭐라고? AP 대 BP가 2대1. 그러면 우리는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그래서 2 곱하기 BP는
1 곱하기 AP입니다. 그때 선분의 길이와 길이가 같다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양변을 미리 제곱해서 풀어버리니까 이렇게 풀면 될 거야. 갈까? 4 곱하기 BP. B가 어딨냐? 아, 있다. X-2의 제곱에 Y-1의 제곱. 는 AP 제곱. X 플러스 1의 제곱에 플러스 Y-1의 제곱. 양변을 전개해서 한쪽으로 이항을 시켜봐요. X도 Y도 2차식. 그래서 넘어간다. 암산 바로 할게요. 3X의 제곱에 3Y의 제곱에. 저 뭐야?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8? 그 다음에 마이너스 8Y. 넘어가서 플러스 2Y. 마이너스 6Y. 상수항. 제가 20, 18. 그래서 양변을 3으로 나눠버리면 그래서 원방을 완성해주면 아이고 보자. 지금 현재 상수항이 10, 4가 더해졌네. 후반도 4. 요게 답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뭐 중심의 좌표 어쩌고저쩌고 반지름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중심의 좌표가 3,1이고 반지름이 2인 원입니다. 하면 답인 거야. 알았지? 근데 실제 모범 답안은 이게 아니야. 자, 갑니다. 아폴로니우스 원은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것도 기억해야 된다. AP와 BP의 길이 B가 M 대 N인 점 P의 자취. 이렇게 등장할 거야. 물론 지금 저 문제처럼 약간 응용형, 활용형으로 많이 나오는데 점 P에 빠졌다. P의 자취라는 단어는 없을 수 있어. P가 그리는 도형이라는 말은 없을 수 있어. 그래서 여기까지만 딱 보면은 이거 아폴로니우스 원이야. 이것도 알아야 된다. 근데 P가 있다라고 보통 얘기할 겁니다. 쟤처럼. P에 대하여 P가 있다. 이때 오케이? 그때 너희들은 자취가 아니라 풀이. 실제 풀이는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면 이유는 좀 이따 설명할게요. 선분의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과 여기가 문제야. 외분하는 점이라는 게 등장해. 그 두 점을 이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이다. 원래는 이렇게 푸는 게 모범 답안이었어. 문제가 생겼지. 너네 외분 안 배우지. 그래서 이게 학교에서 모범 답안을 어떻게 가질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해설지도 마찬가지. 오케이? 그게 이제 살짝 내가 걱정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289에서 풀이를 잠깐만 보자. 이거 아마 자취 솔루션 1으로 갈 것 같거든? 이제는. 그래. 이제 이게 문제야. 이제 솔루션 2가 외분이 빠져버려가지고 왜 뺀 거야 도대체? 왜 뺀 거야? 이해가 안 되네. 어쨌든 그래서 솔루션 2 뭐합니까 둘이? 사깁니까? 막 간지를 피고 난리 났네. 자 간다잉. 어쨌든 그래서 내분점과 외분점을 찾아야 돼. 선분의 AB를 AB 저기 있죠. 2대 1로 내분하는 점을 찾아. 뭐 좌표 찾아주고요. 외분하는 점도 찾아. 외분이 뭔지는 모르겠지. 말 그대로 A가 있음 2대 1이잖아. 잠깐만. 2대 1. 2대 1. 자, 그러면은 일단 P가 여러 가지 점들이 나올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만들 수 있는 점은 요 점일 거야. 그지? A로부터의 거리와 B로부터의 거리가 2대 1인 대표적인 점 하나 내분점. 그래서 지금 내가 이걸 왜 그림을 그렸냐면 내가 내분 외분 좌표 구할 때 보통 그림도 많이 썼잖아. X값 3 증가했죠? 2 증가하면 되겠네. 1,
y 값 똑같죠? 얘도 똑같죠. 첫 번째 내분점 찾은 거야. 두 번째 외분하는 점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이거야. 말 그대로 A로부터 거리와 B로부터의 거리가 2대 미쳤나? 2대 1이라고 하니까 어디까지 가니? 2대 1인 점인데 바깥을 잠깐 들렀다고 하는 거. 뭐 이런 거거든. 그래서 3증가 또 3증가. y좌표 동일. 그러면 두 점을 뭐 하는? 지름의 양끝점을 하는 원이다. 끝. 아이고 그림 못 그렸다. 그럼 중심의 좌표는 3,1, 반지름의 길이는 2 끝. 저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 푸는 거거든. 원래는 이거였어. 모범 답안이. 이해할 수 있겠냐? 그 외분하는 점이라는 거를 좌표를 공식으로는 너희들은 못 구하겠지. 근데 그림으로는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학교 시험에 웬만하면은 막 분수, 콤마, 분수 이런 식으로 잘 안 줄 거예요. 웬만하면 정수, 콤마, 정수를 딱 떨어지게 줄 거야. 그래서 그림으로 충분히 너희들이 풀 수 있을 것 같아서 나는 솔루션 2를 알려는 줄게. 알았지? 그래서 어쨌든 이 두 점이 뭐다? 지름의 양끝점이다. 그래서 뭐 한다? 중심의 좌표도 찾고 반지름도 찾고 해서 원방을 마지막에 완성하시면 되는 거예요. 요게 일단 모범 답안. 좀 옛날 풀이기는 하지만 이제 너희들 기준으로는 됐냐?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유를 설명해 줄 건데 일단 솔루션 1, 2 좀 잘 정리해 줄래? 이유, 참고로 이유. 요거 너희들이 포스트잇에 꼭 잘 정리해 놓고요. 볼펜 가지고 좀 딱 써놨다가 너네가 공수2를 배우는 거는 2학기일 거니까 내년 한 8, 9월, 9월, 10월쯤 되면 학교 수행평가 중에 주제 하나 정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발표하는 수행평가가 가끔 있을 거야. 있는 학교들이 있거든. 그런 학교들에서는 내가 지금 설명해줄 아폴로니스 1을 나 이거 주제로 정해야지 라고 한 다음에 설명해주면 학교생들 졸라 좋아. 알았음? 오케이? 잘 정리해서 걷으면 좋겠음. 서술형으로는 안 나와요. 이제 교과서적인 풀이에서는 외분이라는 거는 공식으로는 아까 말한 대로 말 그대로 만나지 못할 겁니다. 근데 외분을 공식으로만 안 써서 그렇지 내분을 응용해가지고 외분을 만들 수는 있고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아까가 아니라 그 평면 좌표 할 때 실제 문제에서도 나왔었거든. 그래서 요 풀이도 모범 답안이 될 수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함. 그림으로 풀면 되니까. 자, 그래서 아폴로니스원이 이게 왜 그 원이 나오는지부터 지금부터 설명해 줄게요. 일단 AB라는 점이 있습니다. 필기 시간 줄 거니까 뭐 집중해서 듣는 걸 먼저 우선. 알았죠? 자, AB가 있다고 치자. 그때 AB를 M대 N으로 내분한다 그랬어. 그래서 나는 일단 첫 번째 빨강 파랑 첫 번째 길이가 M대 N인 것 중에 대표적인 내분점 하나 알 거야. 그 요점이 나올 수 있을 거야. 그 다음에 대표적인 또 길이 하나 더 M 대 N 한 요쯤 가면 되나? 대충 2대 1처럼 보이지? 이쯤 갈게. M 대 N이 있을 거야 까지 예상은 가능할 겁니다. 요점과 요점. 그리고 이 두 점만 있는 건 아니지. 실제로는 어디도 있을 수 있어? 한 이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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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쯤. 얘가 또 M 대 N 이럴 수는 있단 말이야. 맞죠? 맞죠? 자, 그때 우리는 어디에 집중을 해보냐면 요 길이를 삼각형처럼 한번 생각해봐요. 이것도 대표적인 M 대 N 점이다. 그때 우리는 여기를 마법의 고조선 틱 그어봤더니 뭐가 보여?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 보여? M 대 N이 M 대 N으로 갔다? 그 말은 뭐다? 얘네 둘이 이등분 됐을 거야. 각이. 그 다음에 하나 더. 요 초록색 선 중에 얘를 조금 연장을 해보자. 쭉. 자, 그러면 뭐 하나가 더 보이냐면 외곽에 대한 각의 이등분선. M 대 N이 M 대 N으로 갔다? 이것도 나올 거예요. 여기도 이등분 됐네.
자, 그러면 여기서 요거 진한 초록색 선, 이거 그냥 내가 일직선으로 그었잖아. 영준아, 이 각은 몇 도? 그렇지, 똑똑하구만. 그 180도를 임의로 툭 자른 다음에 하나를 절반 절반, 다른 하나도 절반 절반. 그러면 그 절반 하나, 절반 하나 가지고 온 요 각은 몇 도? 그렇지, 90도. 그럼 얘들아, 결국 이 점은 어떤 점이다? 또 있을 수 있겠지. 근데 그게 이 빨간색 쪽 선이랑 파란색 쪽 선을 연결을 했을 때 90도가 되면서 움직이는 점입니다. 따라서 뭐가 만들어지겠다? 이 두 점을 지름으로 하는 원이 만들어지겠다. 왜? 원주각이니까. 지름에 대한 원주각이 항상 90도일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가 지름이에요 하고 설명이 끝나는 거야. 됐냐? 근데 학교에서는 그렇게 증명할까요? 아니, 이렇게 하면은 학원과 학교의 차이는 뭐야? 뭐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학원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어느 정도 등급이 비슷한 애들끼리 모아서 한 반을 만들잖아. 근데 학교는 한 반에 1등부터 꼴등까지 다 있을 수 있어. 그지? 그러다 보니까 그 반에 막 1, 2등급짜리 애들도 있겠지만 그 반에 8, 9등급짜리도 있거든. 저렇게 설명하면요, 6등급 밑으로는 이해 못함. 그러니까 학교생들은 이 풀이를 굳이 안 하시는 거야. 걔네들을 위해서. 그래서 결과는 뭐다? 자, 자취를 만들어 볼까? 만들어 봤더니 이런 원이 만들어졌지. 결과를 먼저 가지고 자, 다시 돌아가 보니까 지름의 양끝점을 하면 이게 중심이 나오고 반지름 만들어지지. 그래서 이거를 외우자라고 설명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풀이는 아마 학교에서 듣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수행평가에서 발표하기가 나왔을 때 이 주제 건드려가지고 너네가 이걸 싹 해주면 학교생들 되게 좋아하시는 거야. 알았음? 요거 잘 그림 그려놓고 좀 나중에 한 10월쯤 돼서 학교에서 좀 써먹을 수 있으면 좋겠네. 이거는 참고로 물어보는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없을 거예요. 알았죠? 끝. 자, 지워도 되나요? 자, 아폴로니우스 원이 사실 그냥 원방을 구하자가 목적이라면 사실은 그냥 자취를 풀면 돼. 뭐 내분점 외분점 빨리 찾아서 뭐 할 거야. 그 시간 얼마나 차이 난다고. 그지? 근데 지금 저 각 PAB의 크기가 최대가 되는 경우를 물어보는 것처럼 어떤 경우도 있다. 좀 응용형으로 나오고 그냥 말 그대로 원방을 안 물어보는 경우도 많아. 실제로 그 문제가 더 많고 두 가지 문제다. 하나는 각 PAB의 크기가 최대, 하나는 삼각형 PAB의 넓이가 최대. 두 가지로 보통 물어볼 거예요. 자, 둘 다 응용형이란 걸 알아야 되고 P의 자취란 말을 안 했지만 너희들은 P의 자취를 일단 구하는 방향으로 들어가면 베스트. 자, 그래서 그림을 다시 한번 좀 그릴게요. 여기 A가 있고 아까 2대 1이었지. 여기를 B로 둘까? 여기 B까지 오겠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내분점, 여기가 외분점이 되면서 1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이 위에 이제 P가 있을 수 있어. 반대편도 마찬가지. 그때 각 PAB가 최대가 되는 경우 주황색으로 표현할까? 각 PAB가 크기가 최대가 되고 싶으면 어디에 있으면 되냐면은 여기 있으면 돼. 그게 PAB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각. 반대편도 똑같아. 맞죠? 그래서 요 녀석을 찾아주면 되고, 두 번째,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해보자라고 하는데 AB가 밑변이에요. A와 B는 이미 정해진 점이기 때문에 밑변은 고정이에요. 그럼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뭐가 최대면 돼? 높이가 최대가 되면 되지. 그럼 그때는 어디? 원의 중심에서 수직으로 빵 올라간 여기가 지금 그림이 여기가 너무 툭 튀어나왔는데 어쨌든 그때가 삼각형이 가질 수 있는 넓이의 최대값일 겁니다. 두 개가 조금 다르지. 결국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다? 자, 초록색, 아니 주황색은 직선 PA와 아니야. 뭐라고 할까? 이렇게 가자. 이 직각삼각형 이용하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라고 보면 돼.
그래서 보통 물어보는 게 선분의 2p도 물어보지만 보통 최대인 각을 세타라고 할 때 그때 사인 세타를 구하시오. 를 제일 많이 물어봅니다.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그때 요 직각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 반지름은 2. 요점의 접합 아까 3,1이었고 얘가 마이너스 1,1이지. 이 길이 4. 그래서 사인 값은 2분의 1 하면 답인 거야. 알았니? 이게 제일 많이 나오고 두 번째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일 때 그때 최대 값을 구하시오는 밑변은 AB 사이의 거리가 3으로 고정. 얘가 높이인데 높이 자체가 반지름이에요. 답은 3. 끝.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마무리 지을 겁니다. 그래서 원방이 필요해? 아니. 뭐만 있으면 돼. 반지름과 중심만 있으면 되거든. 그럼 반지름과 중심을 제일 빨리 찾는 방법이 이거잖아. 왜? 지름의 양끝점이 나오면은 우리가 원래 중점 찾고 반지름 구하고 그 다음에 원방을 만든단 말이야. 이해됐음? 그래서 이게 조금 더 빨라.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각 PAB의 크기가 최대 또는 삼각형 PAB의 넓이가 최대라고 물어보면은 이제 아플레이스문을 이런 식으로 푸는 걸 더 모범 답안으로 학교생들이 좋아하십니다. 알았죠? 하셨습니다. 외분을 배웠을 때 당시는. 이제는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림으로 접근을 시켜주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알았지? 끝. 저 두 개 별표 쳐놓고요. 학교 시험 진짜 자주 나오니까 요거 그림 하나 더 완성해놓고 너희들은 뭐 빨간 펜, 파란 펜 해서 좀 각각에 대한 구분을 좀 해주면 좋겠네. 알았지? 끝. 마무리. 그 다음에는 오늘 이제 이동으로 갈게요. 오늘은 이동을 하기는 하는데 전에 말한 대로 얘기만 하고 내일 바로 집합 넘어갈 거야. 숙제는 이번 주 숙제는 집합이 될 거고. 이동도 제대로 하면 더 좋기는 할 텐데. 다 됐죠? 간다. 도형의 이동은 크게 보면 두 가지. 평행 이동 하나, 대칭 이동 하나. 끝. 그리고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보면 점을 평행 이동하는 거, 도형을 평행 이동하는 거. 그 다음에 점을 대칭 이동하는 거, 도형을 대칭 이동하는 거. 거기서 이제 조금 파생되는 유형은 이제 점을 이동을 하긴 하는데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 뭐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 이런 이제 고난도 유형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조금 응용형 유형이 몇 개가 있기는 해요. 2개에서 3개 정도 있기는 해요. 근데 그 녀석들은 사실 전부 다 뭐냐면은 자취 아니면은 그냥 이동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동 후에 뭔가 작업을 자꾸 물어볼 텐데 그거는 다 직선 얘기고 원 얘기라서 사실 2단원에서 중요한 건 이게 다라서 그래서 이것만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알았죠? 자, 어쨌든 점을 이동을 해보자. x, y라는 점을 이동해보자. 두 번째는 fx, y는 0이라고 해서 이거 보통 일반형을 이렇게 쓰는데 어쨌든 도형 fx, y는 0이라는 게 있어. 각각 이동을 해봅시다. 평행이동.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이동해볼까요? 두 번째는 이 노란색 점을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그 다음에는 저 노란 점을 x축의 방향으로와 y축의 방향으로 이동을 시켜봅시다. 동시에. 그때 점의 좌표 구하기.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이동하면은 말 그대로 이동한 만큼 더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얘가 1이었고 3만큼 이동하면 당연히 4 되는 건 알잖아. 그래서 그냥 평이동은 뭐다? 이동한 만큼 그대로 그 좌표를 더해주면 된다. 요것만 알면은 점의 이동은 끝. 그 문제는 이제 도형의 이동이지. 도형을 x축의 방향으로 이동을 하면은
도형은 x-a, y가 됩니다. 오케이? 이동한 만큼을 더해주는 게 아니라 부호 반대로 빼주는 거야. 왜 그런지는 이미 너희들 예시 하나 알고 있어. 어떤 거? 원방. 예를 들어서 원이 있어요. 중심의 좌표가 0,0이었어. 반지름의 길이가 r이었어. 원방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 또는 마이너스 r제곱은 0. 그거를 중심의 좌표를 뭐 해보자. 이동을 시켜서 a, b. 점의 이동으로 생각하면 x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b만큼 이동을 했다, 그치? 근데 원의 중심에 a, b면 너네 원방 어떻게 쓰니? x-a를 쓰고 있잖아. 그치? 그거 생각하면은 진짜 당연한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이미 너희들이 알고 있는 예시. 알았음? 그거를 굳이 설명을 할 수는 있는데 설명을 하면 오히려 더 너희들이 더 혼란스러울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걸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어차피 뭐 서술형으로 물어보거나 하는 건 아니라서. 이동 파트는 너희들이 공식을 외운다, 유형을 기억을 한다라는 게 더 포인트라서 현재는. 알았죠? 그래서 다시 한번 평이동을 했다. 그럼 뭐 한다? 이동한 만큼을 빼서 식을 다시 쓰는 게 도형의 이동이다. 평행 이동. 알았죠? 두 번째, 점의 이동 가봅시다. 내가 점의 이동이라고 그랬니? 대칭 이동으로 가보자. 점을 이동을 할 거예요. 그때 대칭 이동은 총 5개입니다. 조금 자리가 더 많이 필요할 거예요. 첫 번째는 x축에 대하여, 두 번째는 y축에 대하여, 세 번째는 원점에 대하여, 네 번째는 y는 x에 대하여, 다섯 번째는 y는 마이너스 x에 대하여. 그때 도형도 똑같이 5가지 이동을 시킬 거예요. 자, 점을 이동을 해보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중딩 때도 했음. 자, 여기 A, B라는 점이 있었어.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해보자. 대칭 이동이라는 거는 거리가 같고 수직이 되게 이동하는 게 대칭 이동이지. 그러면 너는 이 점의 좌표 불러봐. 몇 콤마 몇이겠어? 내가 원을 왜 그러냐? 점이야. 뭐냐? 몇 콤마 몇? X좌표는 그대로고 Y좌표만 부호 바꾸면 되지. 자, 그래서 결론 나왔다.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 때는 누구의 부호 바꾸자? Y의 부호 바꾸자. 그럼 Y축 대칭은 뭐겠어? 당연히 X의 부호 바꾸자겠지. 그 다음에 해보면 되고, 원점에 대한 대칭 이동은 이렇게 합니다. 결국은 이거 거리가 같아지는 건데 일로 갔다가 여기로 한 번 더 가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y의 부호 바꾼 다음에 x의 부호 바꿔주시면 원점 대칭. 즉 원점 대칭은 뭐다? x, y의 부호를 모두 바꾸기. 그 다음에 y는 x 대칭이면은 x, y의 자리 바꾸기. y, x. 얘는 보통 잘은 안 나오는데 기억해 놓으세요. 센 애도 있을 거야 아마. x와 y의 부호와 자리를 모두 바꾸기. 원래 좌표 x, y를 자리 바꾸면서 둘 다 부호 바꿔버리기. 끝. 그럼 도형의 이동은요? 대칭 이동은 도형의 이동이 더 쉬워. 더 쉽다기보다 이거랑 그냥 똑같아. 뭐냐면 x축 대칭시켰다. 그럼 y 부호 바꾸시면 됩니다. 똑같아요. y축 대칭시켰다. x의 부호를 바꿔주시면 되고, 원점 둘 다 부호 바꿔주시면 되고, y는 x, y의 자리를 바꿔주시면 되고, y는 마이너스 x, y의 자리와 부호를 모두 바꾸시면 끝입니다. 이게 대칭이동 끝이야. 알았죠? 여기서 뭐 굳이 하나 더 설명하자면은 이게 바로 뭐냐면 너네 혹시 공수2 뭐래? 공수2 지금 하고 있는데 공수2 끝까지 배워본 사람들은 역함수라 부르는 거.
나중에 함수 단어에서 나올 거예요. 조만간 배우겠죠? 집합 명제 끝나고 나면 바로 함수니까. 알았지? 아마 다다음 주쯤 할 겁니다. 끝! 별거 아니죠? 어때요? 정말 쉽나요? 다 노란 거를 움직인 거고 노란 거를 움직인 거다. 위에서 내려온 게 아니라. 끝. 요거 가지고 이제 이동시킨 다음에 원과 접하는 직선. 이동시킨 다음에 원이 접선. 이동시킨 다음에 직선이 수직. 뭐 이런 거 등등등등 계속 하게 될 거야. 알았지? 오케이? 끝. 아이고. 그럼 이제 오늘 뭐 하냐? 집합 잠깐 하러 갑시다. 오늘은 집합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그냥 뭐랄까, 그냥 개념 정도? 뭐야? 잠깐만. 쉣. 아, 망했다. 여기 순서가 섞여 있구나. 됐다. 나 집합. 오늘하고 내일까지는 진짜 지루할 거예요. 그냥 완전 그냥 용어 설명이 다거든. 수학 2, 공수 2 배워본 사람들은 알 겁니다. 너무 지루하다는 거. 자, 일단 우리가 오늘은 그냥 뭐 전반적인 얘기라 그냥 기본적인 용어 설명이라 그냥 쓰면서 가볍게 따라오세요. 집합이라는 놈이 있어. 그게 뭐야를 하기 전에 왜 배우는지부터 생각을 해보자. 아닌가? 뭐야부터 해야 되나? 집합이 뭘까? 말 그대로 뭐 예를 들어서 1학년 학생들 여기 집합, 1학년 일반 학생들 여기 집합 했을 때 1학년 일반이 아닌 놈들이 와, 안 와? 당연히 안 오죠. 1학년 2반 애들이 갑자기 와서 저요 이러고 있지는 않을 거라고. 그죠? 집합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말 그대로 어떤 특징에 따라서 너희들 센 교재 보면 된다. 집합이 뭐야? 라고 하면은 어떤 조건에 의해서 그 대상을 분명히 정할 수 있을 때 그 모임들을 그 대상들을 묶어서 싹 다 뭐라고 한다? 집합이라고 한다. 자, 어떤 기준에 의하여 뭔가를 모아보겠다는 얘기야. 그게 사람들이 모일 수도 있고 수가 모일 수도 있지. 맞죠? 어떤 특징을 가지고 모아놨음. 오케이? 어떤 조건에 의해서 뭔가 대상들을 모아놨음. 그럼 모으는 이유가 뭘까? 그거를 내가 지금 설명하고 싶은 거야. 정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 집합을 왜 모아?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어떤 이참수를 다룰 거야. 그때 그냥 뭐랄까? 실수 전체의 집합 x에 대하여 라고 하면 그래프가 전부 다 보게 되겠지. 그지? 근데 공수 원 배우고 있는 사람 또는 배우고 있는 사람들 보면 이참수의 최대치수 보면은 마이너스 3으로부터 1까지 범위에서 이참수에 대한 최대치수 구하자. 이런 문제도 봤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참수를 다 보겠다는 얘기냐? 아니지. 이만큼의 범위 내에서만 볼 거야 라고 하는 게 나온단 말이야. 그게 바로 집합을 등장하는 목적입니다. 여기서 마이너스 3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를 말 그대로 뭐 범위로 나타내고 그 범위를 이제는 앞으로는 이름을 붙일 거야 이 얘기야.
그래서 왜 배운다? 범위를 한정 짓기 위해서. 범위를 딱 제한된 범위로만 두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그래서 함수. 그러면 여기서 정의되기 위한 조건이라는 게 등장을 하는데, 뭔가 수들을 모아놓기만 하면, 어떤 사람들을 모아놓기만 하면 그거는 무조건, 그 모임은 무조건 집합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건 아니지. 예를 들어서 선우가 어떤 범위를 읽었어. 얘가 범위를 읽는 방법 자체를 틀리진 않았다. 근데 선우가 정한 범위는 요 범위인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영준이가 정한 범위는 좀 클 수도 있어. 얘도 틀린 건 아니야. 둘 다 뭔가 범위를 정하는 거에 있어서 개인적인 기준을 가지고 뭔가 오류는 없이 구했는데 범위가 달라. 그럼 그걸 집합이라고 할 수 있을까?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집합이 정의되기 위한 조건,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은 바로 범위가 확실하게 정해져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나는 확정이라고 할게요. 확정되어 있어야 된다. 지우가 읽은 범위와 다인이가 읽은 범위가 서로 달라서는 안 된다. 그런 게 뭐가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키가 큰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서진은 키가 크니까 키가 큰 사람들은 본인 기준 하에 180 이상일 수도 있는 거야. 180 이상은 돼야지. 그래서 얘는 180 이상의 사람들만 쫙 모았어. 근데 예를 들어서 영준이는 조그매가지고 170만 넘으면 큰 거야! 라고 해서 170 이상의 사람들을 다 모았어. 본인 기준이 다를 뿐이지 오류가 있었던 건 아니란 말이야. 그런 식으로 크다, 작다와 같은 주관적인 해석이 가능한 모임은 집합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중 집합인 것은? 이라고 했을 때, 루트 3에 가까운 수들의 유리수의 모임이라고 했을 때, 루트 3이 대략 1점 몇이잖아. 어떤 유리수들을 넣을래? 그게 누구는 2분의 1까지만. 근데 누구는 1도 가깝다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 뭔 말인지 알겠어요? 가깝다, 크다, 작다, 기타 등등과 같이 주관적인 해석이 가능해서 범위가 좀 바뀔 수 있는 녀석들은 집합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합이 아닌 것이니까 489번은 X가 되겠지. 알았죠? 두 자리 자연수의 모임이라고 하면은 집합일까 아닐까? 맞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작은 자연수의 모임. 소연아, 집합일까 아닐까? 아니죠. 작다의 기준이 다르지. 그럼 한 번 더. 선우야, 가장 작은 자연수의 모임. 어이씨, 이거는 집합일까 아닐까? 선우야. 맞죠. 왜? 가장 작은 자연수는 1 하나 있잖아. 그런 식으로 조금 헷갈리게 만들 수도 있겠지. 자, 이런 걸 이제 집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2번. 요거를 너희들이 잘 기억해야 되는데 아마 교과서에서나 센에서는 안 나올 겁니다. 이거 잘 써두세요. 두 번째로 집합으로서 정의되기 위한 조건, 어떤 모임이 집합이다 라고 부를 수 있는 조건, 두 번째로는 그라고 하지 말자. 대상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구분까지만 쓰자. 귀찮다. 대상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있잖아. 이게 결국 같은 말 아니에요가 아니고, 집합을 우리는 요 바로 밑에서 표현 방법을 쓸 건데 일단 중괄호로 묶어주는 게 일단 집합에 대한 기본적인 약속이거든요. 그때 1과 3 이런 거 집합 맞습니다. 그런데요, 1과 1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집합이 아닌 거야. 왜? 집합이 있어. 주머니가 있어. 거기에서 1 두 개가 들어가 있어. 하나 쓱 꺼냈어. 1 나오겠지. 그게 이놈이야, 이놈이야. 구분돼야 안 돼. 구분 못하죠. 그러면 집합이 아닌 거야. 그래서 이걸 언제 쓰냐? 너희들이 뒤에서 문제를 만나보면 A와 B가 나옵니다. 그때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A, B를 구하시오 하면서 보통 막 A랑 A제곱, A제곱 플러스 이렇게 나오는데 서로 같아지려고 하는 A는 0과 1 있지. 그 0과 1이 혹시 답에 있다면은 그 조건을 만족하는 식을 써봤을 때 있다면은 그건 다 제외해야 되는데 그거를 보통 설명을 안 해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는 너무 오래됐는데 한 7년, 8년 전쯤 모의고사에서 6문가? 모의고사에서 방금 내가 말한 것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어. 그래서 A가 2개가 나왔어. 그러니까 하나는
넣으면 같아지고 하나는 같아지지 않는 보기가 나왔어. 애들이 뭐 한 거야? 찍은 거야. 그래서 뭐 한 10번도 안 되는 진짜 쉬운 문제였는데 정답률 꽤 많이 낮았어요. 왜 이걸 설명 잘 안 하시거든. 알았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나와 있다면 기본적으로 너희가 지켜야 될 약속은 무조건 A와 B는 다르다라는 약속 꼭 지켜주셔야 된다. 알았음? 그거 하나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표현 방식까지만 얘기하고 마칩시다. 집합의 표현. 오늘은 숙제 없는 거 알죠?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하면은 크게 보면은 두 가지가 있고 나는 두 가지로 설명하고 교재에서는 세 가지로 설명할 겁니다. 하나는 원소 나열법. 두 번째는 조건 제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벤 다이어그램인데 나는 이거는 여기서 설명 안 할 거야. 그래서 이 두 가지만 갈게요. 자,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크게 보면은 원소 나열법과 조건 제시법 두 가지가 있는데 너희들이 그냥 이름 자체를 뭐 학교에서 물어보진 않겠지만 중학교 때처럼 너희들이 이제 수학에서 나오는 용어들이 있잖아. 수학자들, 그냥 이과 사람들이 지은 거잖아. 이름이 겁나 단순해요. 예를 들어서 서진이 너 이름이 뭐야? 라고 하면은 뜻풀이를 해주지 않으면 아무도 몰라. 왜 서진인지는. 그지? 근데 원소 나열법은 말 그대로 이름에 그냥 다 튀어나와 있다. 수학 그 공수 원에 항등식에 보면은 미정계수법, 미정계수를 찾는 방법 두 가지. 하나는 수치대입법, 하나는 계수비교법. 계수들끼리 비교해서 찾는 방법. 수치를 대입해서 찾는 방법. 이름이 겁나 단순하거든. 벤 다이어그램이 아니고서야. 그럼 원소 나열법은 뭐다? 원소를 말 그대로 나열해서 보여주는 방법. 여기서 집합의 구성원, 집합을 구성하고 있는 그 대상 하나하나의 이름을 이제 우리는 원소라고 부를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집합에서는 원소 1과 3, 여기서는 원소 A와 B. 알았음? 자, 원소를 나열해서 보여주는 방법, 집합 A를 표현해보자. 그때 기본적인 약속, 중괄호를 쓴다고 했죠. 예를 들어서 1과 2와 점점점 해서 10까지. 여기서 조건 제시법 한번 써보자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해볼까? 3의 배수들의 집합이라고 해볼까? 라고 해보자. 알았죠? 자, 그냥 3의 양의 배수를 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이라고 해서 이 조건을 직접 보여주는 방법이에요. 그때 기본적인 약속이 하나 들어갑니다. 조건 제시법은. 이 막대기를 하나 그어서 X바라고 하면은 너희들은 뭐라고 읽어주냐면 X. 읽어줄 때는 그냥 X바. 근데 해석은 뜻은 X를 원소로 갖는다. 그때 뒤에다가도 역시 마찬가지 X가 뭔지를 말하면서 이렇게 보여줄 거예요. 그때 읽어줄 때는 역시 뭐뭐뭐뭐뭐를 만족하는. 그리고 하나 강조할 거 모든. 그래서 읽어줄 때 정확하게는 어떻게 읽어준다? 뒤에 있는 이 식을 만족하는 모든 X를 원소로 갖는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B는 양의 배수로 몇 개로 만들어진 집합이 아니라 모든 3의 배수를 다 가지고 있는 거다. 3, 6, 9, 12, 15, 18 어쩌고. 알았죠? 다음. 마지막 C. 세 번째도 원소 나열법. 뭐래? 조건 제시법. X바. X는 자연수입니다. 그리고 X는 음수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조건도 나옵니다. 그럼 있어 없어? 아무도 없지? 그래서 이런 집합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비어있는 집합, 그 빌공자 한자 써가지고 공집합이라고도 불러요. 좀만 떼자. 공집합을 기호로는 이렇게 씁니다. 동그라미 짝대기. 읽어줄 때는 파이라고 읽어요. 그 요 원줄 파이랑 이름은 똑같은. 아마 내 기억이 맞다면 대문자 소문자였던 것 같은데. 어쨌든 알았죠? 이게 뭐다? 비어있는 집합, 공집합을 의미하는 거야. 자, 그리고 집합에 대한 표현 방법이 나온 김에 집합의 분류도 잠깐 얘기하자면 이거는 거의 안 물어봅니다. 뭐냐면은 자, 영준아, A라는 집합의 원소 몇 개야? 10개.
A라는 집합에 원소가 몇 개야? 라고 했을 때 대답할 수 있는, 정수로 대답할 수 있는 거는 유한집합이라고 부르고요. 유한집합일 때는 항상 number of A라고 해서 A의 원소의 개수를 물어볼 겁니다. 왜? 우리는 수학을 배우니까. 덧셈, 뺄셈, 곱셈 같은 연산을 하려고. 그런데 B라는 집합의 원소 몇 개야? 라고 하면은 무한개죠. 대답할 수 없죠? 무수히 많다죠. 그래서 이런 집합을 무한집합이라고 불러요. 정수로 대답할 수 없는 거. 그때는 N, B라는 표현 방법 자체가 잘못된 거라서 그거는 안 물어볼 거임.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C. 지우야. C라는 집합의 원소 몇 개야? 없어요. 없어요를 정수로 대답해봐. 0개. 대답할 수 있죠? 그러면 이거는 유한집합의 한 종류다. 그리고 유한집합의 한 종류로서 그냥 공집합인 것 뿐이고 NC는 0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지. 이 정도까지 하고 오늘 마칠게요. 다음 시간에는 이걸 가지고 이제 말 그대로 집합 자체에 대한 연산 쪽이나 뭐 특정 유형들 몇 개 좀 풀러갈 거고 내일부터가 이제 진짜 집합은. 알았죠? 오늘은 그냥 용어 설명, 표현하는 방법 설명. 끝. 됐죠? 별거 아니죠, 집합. 다음 시간 또는 다다음 시간에 이제 집합이 조금 어려워질 거다. 실제로 풀어보면은 집합의 연산 쪽은 생각보다 어려워. 처음 배울 때는. 처음 배우는 사람들은. 알았지? 자,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고생드리고 잘 가요.